허것은 감독이 떠난 이후 맨유는 총 6명의 감독을 교체하며 선수 영입에만 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했지만 매번 팀 분위기는 무너지고 재건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맨유는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맨유는 10년 넘게 실패의 연속을 겪고 있는지 오늘은 맨유의 몰락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맨유가 암흑기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퍼거슨 이후의 공백입니다. 2013년까지 맨유를 지휘했던 퍼거슨 경은 맨유의 모든 것과도 같은 인물이었으며 이적이나 스카우트 및 훈련까지 모두 그의 통제하에 이루어져 있었고 이러한 시스템은 27년 동안 완벽히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승계 계획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허거슨의 빈자리를 채운 인물은 데이비드 모예스로 에버튼에서 훌륭하게 팀을 운영했던 인물이지만 최고 수준의 클럽을 맡아본 경험이 없는 감독이었습니다. 에버튼과 달리 맨유의 팬들은 기대치부터가 달랐고 압박감도 완전히 다른 자리였기에 모예스는 전설적인 감독을 대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감독이 만들어낸 시스템 전체를 대신해야만 했죠. 더욱 상황이 나빴던 것은 그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지원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는 점인데 레알 바르셀로나 미넨 같은 많은 빅클럽에서는 감독이 혼자 일하게 두지 않고 스포츠 디렉터 및 데이터 분석팀 그리고 스카우팅 팀이 함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팀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맨유는 퍼거슨이 바로 그런 비전 그 자체였기에 그가 떠난 이후 그 비전을 이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퍼거슨의 역할을 이어받아 팀을 계속 우승시키는 것이 기대되었지만 현실은 그에게 성공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모예스가 지휘봉을 잡은 이후부터 맨유를 상대해야 된다는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패배 기록을 세우는 등 불과 1년 전에 리그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한순간에 정신적으로 무너진 팀이 되고 맙니다. 결국 모예스는 6년 계약을 했지만 겨우 10개월 만에 해고가 되었고 전년도 챔피언이었던 맨유는 리그 7위로 마감하여 챔피언스리그 출전권도 따내지 못하고 무관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모예스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는데 진짜 문제는 맨유가 퍼거슨 이후로 현대 축구 클럽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전략 대신에 매번 단기적인 결정만을 반복했는데 리버풀은 베니테스 이후의 어려움에서 교훈을 얻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 클롭 감독을 선임한 반면 맨유는 감독만 계속 교체하며 빠른 해결책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죠. 맨유가 암흑기에 빠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영입으로 낭비된 돈입니다. 리그 7위라는 성적에 충격을 받은 맨유가 선택한 해결책은 바로 지갑을 열어 돈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맨유는 1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폭풍같이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디마리아를 6천만 파운드로 PL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영입하였고 팔카오 역시 거액의 주급과 함께 데려왔으며 블린트 에레라 로어도 같이 영입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엄청난 보강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무모한 지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디마리아는 맨유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루이 파날의 지휘 아래 고통을 받게 되면서 1년 만에 PSG로 이적하며 1,500만 파운드 손실을 안기게 되었죠. 팔카오는 무릎 부상 이후 완전히 폼이 떨어졌고 로우는 불안정했으며 블린트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폭풍같이 영입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성공한 선수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맨유는 우승 경쟁에서 멀어질 때마다 더 큰 돈을 지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이 시점에서부터 맨유의 이적 정책은 엉망이 되었는데 그들은 잘못된 선수들을 잘못된 이유로 영입하였으며 팀을 구축하는 대신에 단지 이름값 있는 선수들만을 수집하였죠. 즉 감독의 철학에 맞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팬과 스폰서를 만족시키기 위한 화제성 이적만 반복했으며 게다가 선수들에게 과도한 주급을 지급하면서 실패했을 때 처분조차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버렸죠. 이러한 패턴은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수십억을 쓰면서도 감독이 바뀔 때마다 다른 선수가 필요했고 팀은 지속성 대신 혼돈을 겪게 되면서 현재 맨유의 선수단은 서로 맞지 않는 여러 시대와 철학이 뒤섞인 집합체가 되었습니다. 맨유가 암흑기에 빠지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잦은 감독 교체입니다. 모예스가 경질된 이후 맨유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했는데 클럽은 안정이 필요했고 팀을 재건할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맨유는 장기적인 축구적 비전을 세우는 대신 끊임없이 리셋 버튼만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예스 이후 파날 무리뉴 솔샤르 랑닉 테나흐까지 허것은 이후 맨유는 6명의 감독을 거쳤고 각각의 감독은 완전히 다른 비전을 가지고 왔으나 매번 팀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났죠. 도중에 무리뉴가 첫 시즌에 카라바오컵과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면서 허것은 이후 첫 유럽 트로피를 가져온 감독이었고 두 번째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하며 허것은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무리뉴의 스타일은 수비적이고 역습을 중시하는 전술이었다 보니 파날 시절에 느린 점유율 축구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았던 맨유에서는 무리뉴의 전술에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무리뉴 또한 3년 만에 경질되고 맙니다. 맨시티는 과르디올라를 선임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행보를 보였고, 리버풀은 클롭에게 팀을 재정비할 시간을 주었으며, 아스날은 아르테타 감독을 믿으면서 초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맨유는 인내심이 없는 모습만을 보여왔고 일관성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행보를 보였죠. 결국 문제는 감독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클럽의 전반적인 비전과 축구 구조가 없는 것이 문제이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누가 오든 실패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가 암흑기에 빠지게 된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글레이저 가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맨유를 지속적으로 망쳐온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감독도 선수도 잘못된 영입도 아니며,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인 구단 소유주 글레이저 가문입니다. 2005년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를 인수한 이후 그들은 클럽을 축구 클럽이 아니라 그저 수익 창출을 위한 하나의 사업체로만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맨유는 축구 역사를 만들기 위한 클럽이 아니라 단순한 투자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클럽의 장기적인 성공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다른 구단주들이 팀의 성공을 위해 투자할 때 글레이저 가문은 반대로 클럽에서 돈을 빼내기에 급급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 맨유가 버는 수익을 통해 클럽을 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클럽에서 막대한 배당금과 이자 비용을 챙겨갔죠. 그리고 이들은 경기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맨유라는 클럽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글레이저에게는 맨유가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의 결과는 구단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팬들은 지속적으로 글레이저 가문에 대한 반대 시위를 펼쳐왔는데, 경기장을 떠나고 피치를 검거하며 매번 구단주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죠. 하지만 글레이저는 여전히 클럽을 팔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들에게 맨유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이고, 수익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상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맨유가 이렇게 계속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글레이저 가문의 무관심 때문이며, 구단주가 바뀌거나 구단 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맨유는 결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가 암흑기에 빠지게 된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위닝 멘탈리티의 부재입니다. 맨유는 한때 강력한 리더십과 강한 투지를 지녔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멘탈리티를 보여주던 클럽으로, 퍼거슨 감독 아래 라커룸은 항상 전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맨유는 그러한 정신력이 사라지고, 지금의 라커룸은 변명과 책임 회피와 약한 멘탈리티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맨유 라커룸의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 선수들이 감독에게 불만을 품고 언론의 이야기를 흘리고 감독과 공개적으로 싸우는 일도 종종 발생하며 경기에서 쉽게 포기하는 모습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리버풀의 홈에서 5대0으로 패배한 경기와 안필드에서 7대0으로 굴욕을 당한 경기와 브렌트포드에게 4대0으로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경기들은 단지 패배가 아니라 팀이 완전히 무너진 느낌이었죠. 이러한 멘탈리티 문제는 경기력뿐만 아니라 구단의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형편없는 경기를 해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저조한 활약에도 선수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주곤 했죠. 이처럼 맨유 라커룸에는 승리를 당연히 여기는 문화가 사라졌고, 맨유에는 진짜 더 이상 리더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클럽의 문화부터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태도의 선수들을 정리하고 팀을 이끌 진정한 리더를 영입해야만 하며, 만약 이러한 것들조차 바뀌지 않는다면 맨유는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맨유가 암흑기에 빠진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맨유는 그동안 10년 넘게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라이벌들은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맨유가 가진 잠재력은 여전히 엄청난데, 클럽은 이미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 전 세계 수억 명의 팬층을 보유한 클럽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영진과 비전만 있다면 맨유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맨유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